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오늘 제가 알려드리는 방법을 사용하시면 탄산이 거의 빠지지 않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거 제가 왜 장담을 못 드리냐면 환경을 잘 맞추기가 어렵습니다. 반대로 말하면 조건이 맞으면 거의 마지막까지 탄산이 남은 콜라를 먹을 수 있게 됩니다. 제가 하는 방식을 알려드리긴 할 텐데 잘 안 되었을 때는 실험을 하셔서 조건에 맞는 환경을 찾으셔야 합니다. 어쩌면 많이 실험을 해도 여러분의 냉장고에서는 실패할 수도 있는 방법입니다. 이런 번거로움과 위험을 감수하더라도 탄산이 남은 콜라를 먹고 싶은 분들만 시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김치 냉장고가 없는 분들은 이 방법이 적용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 집 냉장고에서도 실험을 해봤는데 탄산이 다 빠져버렸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집에 있는 냉장고는 우리 집보다 성능이 더 좋거나 온도가 더 낮을 수도 있으니까요. 실제로 탄산이 남을 것인지는 실험을 해봐야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시작해봅시다. 저는 탄산이 있는 시원한 콜라를 좋아합니다. 제가 발견한 방식으로 콜라를 보관하는 방법에 대해서 다룬 영상이 있을 줄 알았는데 찾아보니까 없었습니다. 그래서 영상을 만들어 봅니다. 콜라는 건강에 나쁜 음식이지만 이게 도파민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끊기는 어렵고 저는 이왕 먹을 콜라면 최대한 만족하면서 먹어야 한다고 판단합니다. 제가 돈이 많다면 용량이 작은 콜라를 사서 먹고 싶을 때 남기지 않고 먹을 겁니다. 이것도 한 가지 방법입니다. 뚜껑을 열었던 콜라가 남지 않게 처음부터 작은 용량을 구입하는 겁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왠지 아까운 느낌이 들어서 용량이 큰 콜라를 사고 있습니다. 큰 콜라가 용량 대비 훨씬 저렴하니까요. 그리고 한 번에 먹기에는 많습니다. 그럼 왜 뚜껑을 열어서 조금 먹었던 콜라는 탄산이 유지되기가 어려운 걸까요? 탄산 음료는 탄산이라는 기체를 물에 녹인 겁니다. 우리가 콜라를 열기 전에 페트병과 뚜껑이 이 기체가 콜라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게 막고 있습니다. 막고 있다는 것은 압력이 작용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만약 페트병이 단단하지 않고 늘어나는 재질이었다면 콜라를 흔들었을 때 엄청나게 커질 겁니다. 콜라를 흔들어서 탄산이 생겨도 페트병의 압력이 이를 지탱하고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막습니다. 그래서 콜라를 처음 열면 탄산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물론 흔들었을 때 뚜껑을 바로 열면 거품과 함께 폭발하듯 터져버립니다. 시간이 한참 지나면 탄산이 다시 콜라 안으로 녹아들 수 있을 정도의 압력이 페트병에서 작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뚜껑을 열면 이제 압력으로는 탄산을 막아둘 수 없게 됩니다. 뚜껑이 있더라도 이미 압력이 한번 떨어져서 처음처럼 강한 압력이 아닌데다가 콜라를 먹으려고 주기적으로 뚜껑을 다시 열기 때문입니다. 저도 탄산이 있는 걸 좋아하니까 병을 찌그러뜨려도 봤고 뒤집어도 봤는데 제가 만족할 만큼 남지는 않더라고요. 그러다가 어느 날 생각이 난 과학 원리를 적용해 봤는데 지금은 마지막까지 탄산이 남아있는 상태의 콜라를 먹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제 경우에는 겨울철 몇 달을 제외하고는 1년 내내 탄산이 남은 콜라를 먹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처음에는 기본적으로 콜라 두세 개는 김이 빠지게 먹는다는 생각으로 냉장고에서 콜라를 보관하는 위치를 바꿔가며 실험을 하셔야 합니다. 이론적인 내용을 이해하시면 이 과정을 최소한으로 줄이거나 실험을 하지 않고도 우리 집 냉장고로는 안 된다는 것을 판단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럼 물에 녹은 탄산을 유지하는 것은 압력으로만 해야 하는가? 그렇진 않습니다. 예전에 과학 시간에 물이 차가울수록 기체가 잘 녹는다는 이야기를 들어보신 분이 있을 겁니다. 그럼 얼음이 되기 바로 직전의 물이라면 탄산을 최대한 많이 보존할 수 있을 겁니다. 구체적으로 설명해드리면 뚜껑을 열지 않고 압력이 있는 상태에서 콜라의 온도를 낮춥니다. 그럼 많은 양의 탄산이 녹은 상태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 상태로 최대한 콜라의 온도를 일정하게 해서 탄산을 유지하는 방법입니다. 저는 냉장고에 여러 곳에 콜라를 넣으며 여러 번 실험을 했고 우리 집에서는 탄산이 유지되는 최적의 장소를 찾았습니다. 아시다시피 순수한 물은 0도에서 얼음이 됩니다. 그리고 다른 물질이 섞이면 그보다 조금 더 낮아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탄산 음료의 종류에 따라서 탄산을 보존하는 적정한 온도가 조금씩 달라지게 될 겁니다. 그리고 똑같은 냉장고라고 해도 제품이 다르고 품질이 다릅니다. 그래서 제가 보관하는 냉장고와 같은 제품을 똑같은 위치라고 해도 결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제가 요즘 콜라를 보관하는 장소는 김치 냉장고입니다. 냉장고의 모드는 장기 보관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김치 냉장고가 같은 모드라고 해도 된다고 보장할 수가 없는 게 우리 집에는 이렇게 생긴 김치 냉장고도 있습니다. 여기에서 장기 보관에 해당하는 것이 맛지킴 모드인데 여기에 콜라를 넣으면 얼어버립니다.
또한 평소에 제가 콜라를 넣는 이 김치 냉장고도 겨울에 콜라를 넣어 놓으면 얼어버립니다. 봄, 여름, 가을에는 괜찮아요. 겨울에는 저도 이보다 약한 칸에 콜라를 보관합니다. 그렇게 하면 탄산이 좀 덜 남아있긴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탄산이 유지되는 온도는 콜라가 얼기 바로 직전의 온도에 가깝다는 것입니다. 이 온도를 직접 확인하기 위해서 온도계를 사서 재봤습니다. 이건 제가 평소에 콜라를 보관하는 김치냉장고의 온도고요. 이건 콜라를 넣었을 때 얼어버리는 김치냉장고의 온도입니다. 그리고 이건 그냥 냉장고의 채소 칸의 온도입니다. 보이다시피 온도의 차이가 그렇게 많이 나지 않습니다. 제가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장담할 수 없는 이유입니다. 다음으로 이것도 아주 중요한데 저는 콜라를 열기 전에 냉장고에서 최소 6시간은 보관합니다. 하룻밤이나 하루 정도면 적당합니다. 물이 차가울수록 탄산이 많이 녹죠. 그런데 내가 콜라 뚜껑을 열었을 때 콜라의 온도가 충분히 낮아진 상태가 아니라면 공기 중으로 빠져나가는 탄산이 너무 많아집니다. 다시 냉장고에 넣어도 온도가 낮아지는 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냉장고에 오래 넣어두지 않은 콜라는 탄산이 물에 녹은 상태를 유지하기에는 온도가 너무 높아지는 겁니다. 같은 원리로 저는 뚜껑을 연 콜라는 냉장고 바깥에 두는 시간을 최소한으로 줄입니다. 냉장고에 보관하다가 컵을 냉장고 근처에 가져오고 콜라를 열어서 컵에 따르고 나서 바로 다시 냉장고에 넣습니다. 실온에 콜라를 두면 잠깐만 둬도 온도가 금방 올라갑니다. 콜라의 온도가 올라가면 탄산이 빠져나가는데 다시 내려간다고 해도 탄산이 콜라로 녹아들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먹던 콜라를 냉장고에 넣어두면 빵빵한 상태가 되어서 다시 열면 픽하고 김이 빠지는 소리가 나는 겁니다. 또한 저는 콜라를 매우 조심스럽게 다룹니다. 콜라를 옮길 때도 큰 충격이 가해지거나 많이 흔들리지 않게 합니다. 당기는 형식의 칸 전체가 움직이는 냉장고는 문을 열고 닫을 때마다 콜라에 충격이 가해집니다. 이런 환경에서는 온도가 같아도 탄산이 더 많이 빠져나가게 됩니다. 따를 때도 공기방울이 올라오지 않게 뒤집어서 따르지 않고 조금만 기울입니다. 적당한 온도를 지켜도 충격이 가해지면 탄산을 유지할 수 없게 됩니다. 몇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어떨 때는 오래 보관했다가 콜라를 처음 열 때 따자마자 얼음이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얼음이 거의 보이지 않게 조금 생긴다면 최적의 온도이지만 많이 생긴다면 열었던 콜라를 보관하더라도 얼어버릴 겁니다. 뚜껑을 열었던 콜라는 한 번도 열지 않은 콜라보다 더 잘 얼기 때문입니다. 이럴 때는 이보다 높은 온도의 위치를 찾으셔야 합니다. 보관하는 위치를 찾으실 때는 냉기가 나오거나 김치냉장고의 벽면에 냉기선이 지나가는 곳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온도가 너무 낮고 일정하게 유지되지 않습니다. 저는 바닥이나 벽면으로부터 일부러 띄워놓습니다. 일반 냉장고에서 위치를 실험하실 때는 채소 칸이 그나마 가장 온도가 낮은 곳일 겁니다. 냉장고 맨 밑에 당기기 여는 칸이 따로 있잖아요. 다른 곳은 냉장고 문을 열 때 냉기가 다 빠져나가니까 아무리 온도가 낮아도 적절하지는 않을 겁니다. 참고로 우리 집에서는 여기에 보관해도 탄산이 다 빠져버립니다.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콜라를 보관하는 냉장고 문 쪽보다는 훨씬 더 가능성이 높을 겁니다. 정리해보면 콜라를 적절한 낮은 온도를 유지하여 보관하면 탄산을 꽤 많이 유지할 수 있습니다. 충격을 가하거나 잠깐이라도 온도가 높아지면 탄산이 빠져나가서 다시 돌아가지 않으니까 조심하시고 처음에 콜라를 차갑게 보관하고 나서 뚜껑을 열어야 탄산이 그나마 적게 빠져나갑니다. 김치를 보관하던 김치 냉장고의 중간쯤이나 냉장고의 채소 칸에서 실험하시는데 며칠 둔 결과를 보고 장소나 온도를 조절하셔야 합니다. 얼음이 많이 생긴다면 칸을 바꾸셔야 합니다. 얼음이 조금 생긴다면 김치 냉장고의 경우에는 조금 더 위쪽으로 옮길 수도 있고 비닐이나 두꺼운 천으로 감싸는 방법도 있습니다. 얼음이 생기기는 하는데 표면에 살짝만 생기고 더 늘어나지는 않는다면 콜라를 보관하는 최적의 장소를 찾으신 겁니다. 보관하는데 탄산이 너무 적게 남아있다면 온도가 더 낮은 곳으로 칸 자체를 바꾸셔야 합니다. 물론 빠졌던 탄산은 되돌아오지 않으니까 새 콜라로 실험하시는 겁니다. 냉장고의 모드나 온도를 낮출 수도 있지만 다른 식재료가 얼어버릴 수 있으니까 주의하시고 채소 칸에서 잘 안되거나 김치 냉장고가 없어서 옮길 칸이 없다고 하시면 최후의 수단으로 처음부터 용량이 적은 콜라를 구매하시고 탄산이 날아가기 전에 다 드시면 되겠습니다. 드실 때는 얼음을 띄워놓는 게 그나마 탄산을 오래 유지할 수 있고 얼음을 띄우면 싱거워져서 싫으신 분들은 저처럼 한 번에 먹을 양만 그때그때 따라서 드시면 되겠습니다. 콜라병을 냉장고에서 꺼내두고 먹는 건 남은 콜라와 탄산을 포기하겠다는 겁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다시 만나요.